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중국 소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러 왔습니다. 네네네네네.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네, 중국 소싱이 뭔가요? 중국 소싱 중국에 수입하는 거지 뭐. 소싱이라는 건가 뭔가? 중국 소싱. 목소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중국에서 수입해서 이렇게 물건을 이제 파는 거를 중국 소싱이라고 합니다. 아, 중국에서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네, 오는 네네. 것을 네네네네. 소싱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아하. 우리 중국 소싱을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그것도 이제 원래는 중국은 잘 안 다녔었는데 그 서지컬 스틸이라는 게 서지컬 스틸. 그래서 그건 이제 뭐냐면 스테인리스 중에서도 이제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304, 316 뭐 이런 약간 스테인리스도 그 좀 더 비싸고 좀 이런 소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의료용으로 뭐 이렇게 뭐 쓴다고 이제 수술할 때 쓰는 메스 이런 거를 316 같은 걸로 만드는데 그걸로 쓰는 액세서리다 뭐 이렇게 해서 알러지가 없고 이렇게 파는데 실제로는 그게 니켈이 알러지를 유발을 해요. 근데 니켈 프리가 아니라 제로가 아니라 이제 기준 함량이 있으면 그거에 좀 못 미친다는 뜻인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중에 유통되는 거는 진짜 서지컬이 거의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서지컬이 가공하는 것도 잘 없고 근데 가공 단가가 잘 안 맞고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그 시험 성적서라고 해서 그 재료에 대한 그런 것도 다 나오는 곳이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업체에서 이제 저희한테 뭐 의뢰를 했는데 색깔이 너무 밝다는 거예요. 근데 스테인리스는 어둡거든요. 회색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갖고 온 거는 화이트에 가까운. 그러면 그거를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그 금연 공장을 40년을 하는 집이고 저희는 이제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테인을 엄청 많이 쓰는 공장인데 네. 이제 맨날 보는 게 나는 스텐 갖고 놀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도 이제 막 하트 얘기를 해서 그리고 이제 단가를 너무 후려치더라고요. 네. 몇 개 되지도 않는 그 수량을 갖고 이제 막 단가를 너무 후려쳐서 중국은 얼마 하던데 이런 거예요. 중국 가서 사세요 이랬죠. 그랬더니 계속 이제 중국은 얼마 하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그때 그 중국은 비자를 발급을 해야 되니까 네. 중국 비자가 이제 빨리 나오면 특급 이런 거는 막 더 비싸요. 막 1박 2일에 나오는 거는 막 뒤에 바로 끊어가지고 티켓을 바로 끊어가지고 네. 바로 중국 갔죠. 네. 그래서 얼마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아는 스텐도 네. 보통 우리 스텐 냄비 같은 거 보면은 화이트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그거는 연말을 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316을 스텐 냄비에 쓰진 않아요. 왜냐면 단가가 안 맞거든요. 그리고 스텐도 종류가 이제 뭐 4로 430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스텐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스텐과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스텐은 또 약간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포스코에서 그 들어와서 시험 성적서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고 아무튼 뭐 그래서 해서 이제 중국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업체를 모르지 않나요? 다 돌아다녔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네. 이제 그 홍콩에 가면 네. 그 주얼리 페어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열리는데 제가 완전 해마다는 못 가도 이제 굉장히 자주 다녔거든요. 태국 박람회든지 뭐 그런 주얼리 박람회를 다니면서 네. 명함하고 거기 나오는 이제 북 같은 것들 있거든요. 아, 뭐 업체별 연락처 같은 거. 그럼 이제 스탠으로 된 곳을 다 연락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요하게 막 네. 다 찾았죠. 시험 성적서를 달라. 아무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맞냐 그랬더니 네. 좀 얼버무리면서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직접 가서 이제 주얼리가 모여 있는 단지들이 있는 곳을 다 뒤졌어요. 그리고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네. 이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했죠. 그리고 가면서 이제 뭐 중국에서 또 싼 물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간 김에 이제 뭐 가방, 신발,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부자재들, 뭐 박스, 뭐 주얼리에 관련된 뭐 그러니까 제가 찾을 수 있는 거는 다 그냥 찾았어요. 그래서 뭐 그 옷에 들어가는 단추, 뭐 이런 시장도 돌아다니고 네. 그냥 쉬지 않고 계속 걷고 계속 돌아다니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그때 같이 갔다가 이제 코피를 흘리면서
몇 박 며칠로 가셨어요? 보통 이제 그때는 이제 짧게 네. 한 3박 4일, 뭐 4박 5일 막 이렇게 3박 4일 동안 그러면은 찾아서 돌아다니신 거네요. 네, 새벽부터 계속 돌아다녀가지고 그때 네. 이제 같이 그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나중에는 짜증내더라고요. 통역도 안 해주고 못 들은 척하고 너무 돌아다니니까 네. 되게 아, 힘드셨는가 봐요. 네, 통역을 안 해주고 네.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래서 서로 힘들었겠네요. 네. 통역 안 해주면 어떡해.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으로 바꿨는데 이제 되게 열심히 도와주시는데 어. 이제 그분 연세가 좀 많으셔가지고 좀 저랑 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예쁜 뭐 이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자켓 좀 예쁜 이런 걸로 좀 그런 시장을 데려가 달라 이러면 이제 데려갔는데 정말 우리 엄마가 입을 만한 그런 곳을 간다거나 네. 조금 이제 그분이 보는 예쁜 거랑 제가 보는 예쁜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아, 세대 차이가 좀 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여러 번 갈 때마다 또 다른 분을 했고, 이제 마지막에 갔을 때는 좀 잘 맞는 분이랑 만나서 이제 그분이랑은 계속 연락하고,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구입을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구매 대행 수수료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보통 한 5%에서 10% 정도 내외인데, 그럼 그걸 드려요. 그러면 이제 검수하면 검수비가 또 개당 뭐 몇 원 막 이렇게 또 올라가거든요. 네. 그 물류비는 또 별도로 우리가 부과를 해가지고 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또 몇 분 있어요. 근데 좀 잘 맞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연락 잘 하고 있어요. 그걸 찾는 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갔던 분이 막 통역해야 되는데 막 쳐다보고 있으면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아, 그래서 너무 짜증나요. 아, 그러면은 중국말을 어느 정도 하세요? 아니요, 아예 못하고, 네. 그 친구한테 조금 배운 거 가지고, 네. 그 찌거가 이거예요. 그, 양거, 싼 거, 네. 네 개가 몇 개더라? 하여튼, 오거를 많이 쓰더라고, 네네. 5개. 이거 네. 5개, 찌거, 오거 이러면 약간 중국 사람인가? 막 이렇게 해요. 그냥 막, 찌거 오거. 찌거, 오거, 찌거, 양, 찌거 오거. 찌거 싼 거. 그러니까 3개, 5개가 많아, 도매를 하면. 그러면 이거 3장, 저거 5장 이러면 네. 이제, 네. 찌거, 오거, 막 이러면, 이제, 네. 예. 그러면 이제, 좀 더 높은 숫자는 잘 모르니까 계산기, 그 미니 계산기 딱 들고 네. 다니면서 이제 딱딱 찍어요. 어. 그러면 이게 이러면서 이거 50개, 이거 100개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네. 하고. 그 중국어 그 한 단어 가지고 지금 쉐쉐도 하잖아요. 알아요. 쉐쉐. 쉐쉐는 뭔가요? 감사합니다. 물건 다 포장해주고 나면 쉐쉐 네. 딱 이렇게 하고 나오면 그 마무리가 되는 거죠. 아, 노하우가 있으시네요. 네, 저의 노하우는 그냥 두 문자.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 대신. 자신감. 네, 찍어 양거, 이거 찍어 싼 거. 이거.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도 네. 이렇게 하면서 중국어 조금 하는 네. 애인가 보다 이러면서 덤탱이를 안 씌우는 것도 좀 있거든요. 돔탱이를 씌우는지 안 씌우는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딱 이게 딱 느낌이란 게 있어요. 시장 가격 조사는 일단 안 하고 가시네요. 일단 가서 보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그 시장 조사라는 거는 또 이제 하죠. 왜냐면 저는 이제 거의 이 주얼리를 예를 들어서 거의 20년 가까이 했으면 이제 태국에서는 요 체인이 도매가 얼마 정도, 남대문에서는 얼마 정도, 네. 동대문에서는 얼마 정도, 이게 머릿속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어느 정도의 선이라는 게 있고, 또 의류 같은 것도 이게 도매가 막 동대문에서 얼마 정도 하겠다라는 시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갔을 때, 이 정도는 싸다 안 싸다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한국 시세랑? 네. 데이터화가 돼 있어야 돼. 한국 시세랑 비교를 해보시네요. 있죠. 그리고 네. 예전에 네. 그때가 내가 20대 초반이니까 롱 타임 어고 옛날에 옛날 옛적. 옛날 옛적에 네. 친구가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물건을 수입해서 조금씩 팔고 이제 보따리 상처럼 하고 있으니까 네. 얘가 이제 자기도 해보겠대요. 네. 그래서 해봐 막 이랬더니 되게 근데 좀 걔가 하여튼 뭔가 기분이 나쁜 애였어. 그래서 걔가 친구가요? 네. 친한 애는 아니었는데 자꾸 이제 자기 쇼핑몰을 할 건데 음. 저 그때 말랐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모델을 해달라는 네. 거야. 얼굴을 자르겠대요. 그래서 내가 내 얼굴 내가 네. 자르면 안 하겠다 했더니 네. 자르래. 네. 너 안 자른다고 막 하여튼 막 그랬거든요. 네. 좀 재수없는 년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집에 돈이 좀 있는 집이라서 아버지가 이제 장사를 하라고 그때 이제 뭐 8천을 줬다던가 뭐 하여튼 거의 1억 정도를 준 거예요. 그 옛날에. 투자를 네. 해주겠다. 너무 부럽죠.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얘기를 해준 거지. 네가 동대문에서 이게 얼마 정도 예를 들어 이런 치마가 있어. 네. 근데 이게 동대문에서 얼마 정도 하는지를 모르고 네. 가면 안 되니까 한국에서 시장 조사를 하고 네가 뭘 살지를 일단은 정해라. 그리고 이제 타겟을 잡아야 되잖아. 어떤 의류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인부복이 있을 수 있고 맞아. 미시복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냥 편안한 뭐 트레이닝복이 있을 수 있고 다 하기에는 네. 이게 타겟이 안 되니까 그래서 네가 원하는 그 타겟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조사를 하고 그러면 동대문 같은 데 가서 이제 얼마 정도 한 번에 또 그건 안 되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한 다음에 수입을 해라. 수입이라는 거는 이제 그 물건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마를 한 장 사오는데 동대문에서는 그냥 이것만 떼우면은 택배비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수입을 해오면 부가세 10%가 붙고 또 거기다가 관세가 또 붙거든요. 네. 근데 관세는 품목별로 가격이 틀려요. 근데 의류 이게 8% 정도 될 거야. 그래서 그거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또 물류비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또 통관 수수료가 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걸 재워놓을 창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많은 돈을 한 번에 그렇게 투자를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걔는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그때 물건을 얼마치 샀더라. 아무튼 몇 천치를 샀는데 그게 문제가 뭐였냐면 한국에서 역수출된 거였어. 그런 물건도 있어요, 중국에? 있어요. 아, 근데 가격이 싼가요? 그렇게 안 하고? 싸죠. 예를 들어서 이 치마가 네. 중국에서 갖고 왔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5,000원이었어.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8,000원, 만원 만약에 한다 치면 이게 역수출이 됐으니까 뭐 13,000원, 15,000원 정도는 했겠죠. 그걸 또 갖고 오니까 물건값이 우리가 이제 그냥 파는 소매가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냥 왜 그 지랄하냐 막 그랬죠. 왜 그 지랄을 했더냐 막 이랬더니 네. 열받으셨네 그때. 열받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는 네. 정말 친구로서 조언을 해줬는데 이제 걔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거죠. 아, 아예 기뚱으로 만들었네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말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는데 네 앞가림이나 해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치마를 뭐 하여튼 주위에 막 나눠주고 나중에는 폐기물 처리한다고 돈이 또 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그거를 싸게 덤핑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라도 넘겨라. 네. 그랬더니 또 그건 또 자존심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몇천 날렸어요. 그 돈을. 그때.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맞죠? 그쵸. 엄청 안타까웠겠다. 많이 보시잖아요. 옆에서. 내 주위에서 내가 막 충고해주는데 안 네네. 듣잖아요. 네. 다 안 들어요. 말 안 돼. 아, 그 친구랑 그럼 연락 지금 안 해요. 지금 안 해요? 네, 아, 네. 그 이후로는? 이후로도 계속 이제 뭐 수출입에 관련돼서 물어보는데 아니 넌 너무 화가 나는 게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주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안 해. 지 맘대로 해. 왜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 미친년이. 갑자기 옛날 그 갑자기. 감정이 또. 아 미친 바빠 죽겠는데 계속 물어봐. 계속 물어봐. 한 얘기 또 하고 또 물어봐.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면 관세를 이렇게 줄일 수 있고 막 얘기를 해주면 나는 공짜로 4시간 들여가지고 막 다 알려주고 있는데 그쵸. 안 들어. 또 이상한 것도 수입해. 그래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피곤해서 안 봅니다. 그렇구나. 쟤네 미친년들 많더라.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그 수출하는 거를 이제 수입하는 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발품을 팔면서 그렇게 네, 하셨네요. 발품을 팔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터넷에 뭐 보면 막 그 도매 사이트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구글 이런 데 검색하시면 뭐 영어로 뭐 차이니즈 뭐 홀세일 뭐 그런 마켓 이런 거 쳐도 쫙 나오잖아요. 그럼 뭐 유명한 게 뭐 알리바바도 있고 뭐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업데이트가 다 될 거라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의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런 공장을 하지만 우리 업데이트 안 돼 있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업데이트 안 돼 있는 곳이 더 저렴한 것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업데이트 된 게 조금 더 비싸게 올리죠. 가격을 좀 더 비싸게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수입을 하려고 할 때 다 뭐 이미지 검색 뭐 아니면은 이미지로 찍어 올린다든지 뭐 그 단어로 검색한다든지 그럼 비슷비슷한 거를 수입을 해오니까 그 물건에 대한 메리트는 굉장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 가서 네. 어느 정도 발품을 팔고 그러면 이제 위챗에 보면 그 연결된 그 마켓 같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또 주문 넣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진짜 그런 약간 보석 같은 집과 거래를 하는 곳들도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그 쓰는 레이저 기계 같은 것들은 또 발품 팔아가지고 정말 친해진 사람이랑 연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관시라는 게 있어요, 중국은. 이제 껌씨요? 관시가 뭐냐면 이제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뭐 이런 공동체 같은 공동체 그런 같은 생각. 네, 너는 이제 진짜 진정한 나의 친구가 됐다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관시를 자기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친구로 지내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거를 깐씨라고 해요? 관시래요. 그래서 네. 뭐라고 이러면서 잘 몰랐지. 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런 단어가 있고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분하고 이제 연락을 하고 수입을 하시네요. 네네. 그건 또 이제 그 주얼리 하는 쪽에 하는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저는 갈 때마다 이제 그 한국 화장품 하고 그 아저씨 담배 같은 거 막 사가고 갖다 드리고 이렇게. 엄청 좋아하시겠네. 좋아요. 맞죠. 한국 화장품은 중국에서도 유명한가요? 유명해요. 동남아하고 저는 이제 동남아 쪽 자주 다니니까 네. 일부러 마스크팩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막 챙겨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비크림 뭐 특히 화이트닝 제품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주죠. 친구들 주죠. 여기서도 다 퍼줬네요. 거기 가서도 많이 퍼져요. 네. 그래갖고 진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폴란드나 뭐 어디 뭐 where are you from 막 이런 뭐 어디서 왔대 그러면 뭐 얘기하다가 이 사장은 줬는데 이 사람은 안 주기가 네네. 되게 내 성격도 좀 그런 네, 거예요. 맞아요. 우리 또 마스크팩 싸게 사면 좀 싸잖아요. 네. 그래갖고 만약에 뭐 1,000원인데 그거 좀 안 주고 있기 좀 그래서 막 이거 한국 거야 써봐 막 이러면서 나 혼자 막 애국한 것 같고 되게 막 내가 이런 애국자다 막 이러면서 외국 애국자예요. 나가서도 네네. 우리 한국을 한국 제품을 알리고 그렇게 잘하시네요. 네, 저 좀 멋있죠. 네. 역시 맞아요. 한국에서 멋있는 분이 네. 외국 나가서도 그렇게 멋있게 하고 계셨군요. 네, 막 퍼주고 다니고 있었어요. 남들은 모르는데. 근데 그게 약간 효과도 있는 게 그러면 이 토탈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탈 금액에서 또 DC가 원래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마스크팩을 몇 개 주고 친해졌어. 근데 그 네. 다음에 가면 얘가 막 3%, 막 5% 막 이렇게 또 할인해줘요. 물건값을요? 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5%를 할인 받으면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희 항공권이 나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업체를 갔어. 근데 또 5% 받아. 네. 그러면 이제 여행 경비를 뽑히는 거죠. 노하우가 네. 그렇게 있으셨군요. 네네. 좀 퍼주고 또 네. 5%를 바라고 3% 바라고 네. 이렇게는 안 했는데 이제 이제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돼서 이제 10년 정도 막 넘고 이런 업체들은 그리고 처음에는 뭐 디자인당 최소 수량이 30개, 50개 갖고 가라, 100개 갖고 가라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집들은 한 개 갖고 가도 오케이 하면서 터치를 안 해요. 그렇구나. 그렇죠. 이제 또 물건을 좀 수량을 뽑아주니까 네. 자기들도 한 개 갖고 가도 이제 또 주문 넣겠지. 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친해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중국에서 소싱을 해서 직접 발품을 팔아서 가지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물건들을 다 어떻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세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해상으로 보내는 게 있어요. 배로. 네. 배로 보내면 1CBM이라고 해요. CBM. 욕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1CBM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로 세로 이 높이의 그 합을 말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무게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배송을 해주는 업체마다 가격은 조금씩 틀려요. 근데 이제 그게 더 싸거든요. 근데 이제 네. 더 싸요. 근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량 뭐 요만한 사이즈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지. 근데 또 해상으로 보내는 건 좀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으로 붙이는 경우는 네. 이제 작은 사이즈도 되고 그런데 비싸요. 대신에 좀 더 빨리 오는 경우가 많고 네. 그래서 그거를 적절히 섞어야 돼요. 근데 배터리 같은 거라든지 네. 이런 거는 또 항공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또 해운으로 실어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배대지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핸드캐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핸드캐리요? 그건 뭐예요? 핸드캐리는 그냥 캐리어에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막 들어와 보면 그 자물쇠 막 달려가지고 삐삐 막 소리 나거든요. 네네네. 잡혀가지고. 그러면 이제 물건이 예를 들어서 액세서리가 뭐 귀걸이 요만 뭐 조금 들고 들어오면 괜찮겠지만 이게 네. 너무 많다. 그러면 이건 판매용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잡히거든요. 엑스레이 찍었을 때 네. 많이 잡혀봤거든요. 그러면 다 뺏기는 건가요? 뺏기진 않아요. 관세 납부하면 네. 돼요. 아. 네네. 그 바로 이제 그 즉시 뭐 그거 해가지고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자진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안 잡혔어도 가가지고 저 이제 이거 갖고 왔고 이러면서 그 인보이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거래 명세표, 거래 명세표를 보여주면 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이 되거든요. 어.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유의할 점이 요런 제품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국에서 아니 그 중국에서 갖고 왔으면 메이드 인 차이나, 그리고 태국에서 갖고 메이드 인 타일랜드, 뭐 아니면 메이드 인 홍콩, 이거를 이 하나하나씩 붙어져 있었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액세서리 반지 같은 거를 들고 오잖아요. 네. 그럼 다 거기 붙이고 들어와요. 반지에. 네. 그러니까 봉투가 이렇게 넣어져 있으면 이렇게 지퍼백에 들어있으면 그 위에다 한 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안 되어 있으면 요것도 스티커 작업을 다시 해야 돼서 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건을 사고 밤에 호텔에 앉아가지고 그걸 막 붙이죠. 그러면 그 스티커를 따로 여기 한국에서 가지고 가세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업체에다가 요구를 하면 거의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면 이제 그 업체에다가 나 물건 사고 돌아올 테니까 이거 좀 붙여줘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붙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동남아 쪽에 친구들이 너무 손이 좀 많이 느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빨리 이제 예를 들면 마켓이 여기가 있고 또 이동을 해야 돼. 근데 다시 오기 힘드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논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같이 막 붙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손이 빠르잖아요. 그럼 막 붙이면 막 얘들이 박수를 치면서 제 영어님 나란데 나는 너무 잘한다고 막 자기들이 볼 땐 자기 도와주면 너무 좋잖아. 막 스티커 붙이고 나는 빨리 가려고 답답해서 막 하는 건데 그 애들은 막 팩 줬지 막 붙여주지 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세상에. 뭐 물 줄까 커피 줄까 이러면 막 아이스 커피 이러면서 이렇게 막 점심시간 겹치는 경우에는 막 밥 먹고 가라면 막 볶음밥 먹고 막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한 번씩 한국 사람에 맞추는 경우에 되게 한국 사람 생겼다 막 이러면서 애들끼리 거기서 애들이 막 밥 먹고 있으니까 그 현지인인 줄 아는데 한국 사람인 것 우리끼리만 이제 태국어로 또 얘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막 물건 이거 얼마예요? 막 영어로 막 how much 막 이런데 애들이 못 듣고 막 이러는 경우에 막 자기들끼리 한국어로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이제 태국어 따라할까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뭐라 하면은 이렇게 뭐 능너이 하시 막 이러면 얼마 이러면 이렇게 내가 또 갑자기 한국어로 얘기하면 내가 너무 더 이상하잖아. 그래갖고 100 뭐 30 뭐 이러면 되게 한국 사람 같다 이러면서 막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에피소드가 있네요. 많아요. 네. 그건 다음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네네네네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핸드랑 보통 그러면은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간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냥 갔을 때 사서 바로 들어오면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캐리어 양도 한계가 있고 이러니까 보통 이제 섞어서 갖고 오죠. 이제 또 오더를 해갖고 바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해운으로 받죠. EMS가 좀 비싸기는 해도 이제 뭐 EMS도 받고 뭐 페덱스도 받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섞어가지고. EMS랑 페덱스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배송 종류예요. 배송 종류를 그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은 뭐 CJ냐, 뭐 대한통운이냐, 뭐 이런 것처럼 롯데냐, 뭐 이런 것. CJ가 대한인가? 네. 그래요. 그러면 한국에 들어오면 딴 거는 뭐 할 건 없나요? 한국에서는 일단 보통 관세사한테 넘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광부가세가 얼마다 뭐 이러면은 납부하고 이제 우리는 물건을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유의할 점이 이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개인 사용용으로 이제 한 개, 뭐 한두 개 정도 받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 내가 인증받기 위해서 수입하는 그 용도로는 몇 개더라? 아무튼 그 수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되고, 근데 내가 이거를 막 100개씩은 못 들고 오는 거예요. 아, 한꺼번에 100개. 네, 그래서 네. 아니야, 나중에 추후에도 그건 인증을 받아야지 되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네. 전자, 전파 뭐 이런 거에 저는 좀 그런 문제가 있고, 네. 그냥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증 비용이 또 조금씩 다른데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동복, 의류, 애기 네. 관련된 것들이 좀 예민해요. 그래서 그것도 색깔별로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애기 옷도 수입을 해오려고 하면 이제 색깔별로 또 인증 다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동복 쪽은 손은 안 대거든요. 인증 받고 뭐 이러면 별로 남는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 인증비가 또 따로 많이 네. 드는가 봐요? 네네네.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십만 원에서 뭐 한 1, 200 이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드네요. 근데 이거를 한번 인증받으면 계속 쓸 수 쓸 수 있는 있죠. 거예요? 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전문적으로 이걸 팔아야 되겠다. 네. 라는 품목이 정확하게 생기면 인증을 받는 게 좋은 거고, 근데 이제 단기간에 뭐 조금 팔아야 되겠다. 이런 거는 비추. 그런 거는 비추인 거죠. 네. 또 궁금한 거? 또 궁금한 거? 이제 소싱이 이제 거기서 끝인가요, 이제? 그러면 중국 소싱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 가서 발품을 팔거나 인터넷으로 사서 여기 이제 관세나 뭐 그런 거를 매겨서 한국에 들어오는 것까지가 그냥 소싱이라고 그쵸, 하는 거죠. 그쵸. 아, 그리고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 위챗페이 같은 걸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거지들도 왜 그 막 띡 찍으면은 바로 돈을 기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아, 가상화폐인가요? 가상화폐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왜 무슨 페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거를 옛날부터 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위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 그거를 많이 쓴대요. 근데 네. 우리는 여기서 그 돈을 결제를 하려면 네.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중국을 가서 휴대폰까지 만들어가지고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비자가 안 되는 건 거야. 어? 비자. 비자가? 네. 그래서 비자를 이렇게 내가 이제 그 사장님한테 처음에 물어보고 이 비자 된다고 해서 갔는데 비자가 안 되는 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은행도 가가지고 준 시간을 굉장히 지체를 했어. 휴대폰도 사고 막 이랬는데. 중국에서 휴대폰을 샀다고요? 네, 중국 폰이 있어야 되니까. 아, 인증을 받으려면. 네. 그래서 결국은 그게 그 위챗페이가 안 돼가지고 네. 그냥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촬영을 해야지 이랬다가 또 그 어디 찍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 찍어 놓긴 했네요. 예, 찍었죠. 많이 찍어놨죠. 아, 영상을 찍어 놓으셨어요? 네네네. 오. 근데 그걸 어디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거는 신랑분이 아실 것 같은데요. 모르더라고. 소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소장, 제 거 사장님 소장 거를. 많이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매 대행 해주시는 분들한테 네.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물류 대행은 그냥 물건만 받는 게 있을 수 있고, 네. 구매 대행이라고 해서 뭐 이런 물건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받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대리 결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 알리페이는 30만 원인가까지 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리페이로 결제하고, 뭐 지금 이제 카카오페이도 중국 쪽으로 진출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거는 또 그 내년에 한번 내년에.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중국 소싱이라는 거는 다 끝난 거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근데 결제까지. 네네네네네네.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아, 직접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맞아요. 물건을 많이 네, 사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소매 사이트거든요. 아, 그래서 비싸요. 비싼 거예요, 그것도? 네네네네네네. 그거는 제품이 비싼 편이에요. 근데 네. 이제 저도 그냥 뭐 한두 개 같은 거 막 이런 거는 물건을 내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판매용으로 하기에는 그쪽은 물건이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아. 그래서 알리바바도 보면 제가 직접 소싱해오는 업체보다 비싸더라고. 대체적으로. 100% 그런 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알리바바도 내가 이제 거래를 해갖고 하면 이제 단가 협상이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 뭐 10개 이상 사면 얼마, 뭐 30개 이상 사면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챗을 보낼 수 있거든요. 아, 채팅. 거기에다가요? 그래서 영어로 찍어도 그 사람들이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보통 일하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먹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쳐주는 사람요? 중국 소싱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 가서 발품을 팔거나 인터넷으로 사서 여기 이제 관세나 뭐 그런 거를 매겨서 한국에 들어오는
오는 것까지가 그냥 소싱이라고 그쵸, 하는 거죠. 그쵸. 아, 그리고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 위챗페이 같은 걸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거지들도 왜 그 막 띡 찍으면은 바로 돈을 기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아, 가상화폐인가요? 가상화폐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왜 무슨 페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거를 옛날부터 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위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 그거를 많이 쓴대요. 근데 네. 우리는 여기서 그 돈을 결제를 하려면 네.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중국을 가서 휴대폰까지 만들어가지고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비자가 안 되는 건 거야. 어? 비자. 비자가? 네. 그래서 비자를 이렇게 내가 이제 그 사장님한테 처음에 물어보고 이 비자 된다고 해서 갔는데 비자가 안 되는 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은행도 가가지고 좀 시간을 굉장히 지체를 했어. 휴대폰도 사고 막 이랬는데 중국에서 휴대폰을 샀다고요? 네, 중국 폰이 있어야 되니까 아, 인증을 받으려면. 그래서 결국은 그게 그 위챗페이가 안 돼가지고 네. 그냥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촬영을 해야지 이랬다가 또 그 어디 찍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 찍어 놓긴 했네요. 예, 찍었죠. 많이 찍어놨죠. 아, 영상을 찍어 놓으셨어요? 네네네. 오. 근데 그걸 어디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거는 신랑분이 아실 것 같은데요. 모르더라고요. 소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소장, 제 거 사장님 소장 거를. 많이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매 대행 해주시는 분들한테 네.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물류 대행은 그냥 물건만 받는 게 있을 수 있고 네. 구매 대행이라고 해서 뭐 이런 물건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받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대리 결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 알리페이는 30만 원인가까지 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리페이로 결제하고 뭐 지금 이제 카카오페이도 중국 쪽으로 진출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거는 또 그 내년에 한번 내년에.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네. 아.